안녕하십니까. 자,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원하는 점수 받길 바라고요. 틀린 부분은 꼭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안 틀려야지만 점수가 올라갑니다. 모의고사 보는 방법은 요령이라기보다도 목적이 되겠죠. 모의고사는 보는 목적은 전반적인 상황을 다 다루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 틀린 부분은 다시 공부해서 다음에 안 틀리게끔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방법이니까 점수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자, 모의고사 풀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 문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현황 지용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틀렸죠?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뭘 따라 부여하느냐?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거지 현황 계획도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현황 지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업 계획도로.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되고요. 2번의 경우는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2번 문제도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하자없이 5번 질문 잡종지 맞는 말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1번의 경우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을 한다가 아니라 1번은 전에 설명이 되고요. 2번의 경우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소규모 수로부지는 지목이 국어니까 하천이 아니어서 2번 지문도 틀렸고 3번의 경우는 틀린 지문이 학교용지, 공원, 종기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학교용지 안에 사적지가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를 편입되니까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적지가 학교용지나 공원, 종기용지 안에 있는 경우는 다 편입되기 때문에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3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틀렸죠?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한 부지는 창고용지 설명인 거지 잡종지가 아니어서 다 틀린 말이고 2번은 5번이 정답이 되어서 잡종지 옳은 말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다음 중 지목의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종기용지의 경우는 종을 딴다.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의 경우는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공을 딸 게 아니라 차문자인 장을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의 경우는 광천지의 경우 천을 딸 것이 아니라 광을 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목장용지는 장을 딸 게 아니라 목을 따야 됩니다. 머리 글자를 따게 되어 있고 양호장의 경우는 어를 딸 게 아니라 양을 따야 되니까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는 등록할 사항이 총 7가지 등록사항을 담고 있게 됩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는 정보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만 쓰는데 등록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가 있고 토지의 지번이 있으며 세 번째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되며 그 다음에 경계점에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사항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경계점의 위치까지 등록사항으로 인정함으로 이 7개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정보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만 쓰니까 이 안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가 지금 문제인데 자, 기업권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기업권 여기 존재합니다. 맞는 말이고
니은번의 경우 지번 존재하겠죠. 니은번도. 그 다음에 고유번호, 디귿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고유번호란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빠져야 되고 리을번의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경계점 표지 종류하고 위치도 등록상 맞으니까 리을번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하겠네요. 여기도 등록상 맞고 비읍번의 경우 토지의 소재, 당연히 토지의 소재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업번의 면적은 등록상이 아니니까 이제 시업번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등록사항은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비읍에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므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은 참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어떤 게 나오는가 잘 파악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됩니다. 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1표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틀렸어요. 자, 경계보건 측량과 주의할 점이 경계보건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같은 경우는 원칙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 두 개 측량과 더불어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만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 수반시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대상이 되므로 3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이 나올 경우만 대상에 포함시켜주니까 이 수반시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바뀔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은 3번이 잘못된 말이죠. 3번이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자,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 7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는 등록사항이 10가지 등록사항 담고 있게 됩니다. 담고 있는데 자, 공유지연명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토지의 지번,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이 기재가 될 것이고 공유일 경우는 소유자는 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언제 받겠나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따라붙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같이 등록이 됩니다. 고유번호가 등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지명부의 장번호까지 해서 공통사항이 공유지명부 등록상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공유지명부인데 소재, 지번, 소유권의 지분,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까지 7개를 담고 있는 장부를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지권 등록부란 것은 등록사항이 10가지인데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 7개에다가 플러스 3개를 넣으면 돼요. 3개를 더해서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파트 이름, 건물의 명칭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나옵니다. 우리 집이 몇 동 몇 호인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까지 해서 이 3개를 넣어가게 되면 대지권 등록부로서 등록사항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공통사항은 어떤 걸 찾으라는 얘기냐? 서로 교집합 찾으라는 얘기인데 공통사항은 공유지명부가 답이 됩니다. 공유지명부 등록사항 7개에다 3개를 더한 것이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통사항 찾으라는 얘기는 공유지명부 찾으라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요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등록사항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유지명부에다가 3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대지권 등록부니까 이렇게 압축해서 외우는 것이 요령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권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를 한 것은 대지권 등록권 나오겠지만 공유지명부 안 나오니까 공동사항이 아니니까 빠져야 되고 기업번은. 그 다음에 니은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니은번은 공통사항으로 인정됩니다. 니은번 맞는 말이고 디귿번의 경우 토지의 소재, 공통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토지의 고유번호, 공통사항 맞습니다. 미은번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 지분도 공통사항이니까
기역번을 제외하고 니은, 디귿, 리을, 리음에서 4개가 답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등록사항을 암기할 당시에는 공인정보 등록사항 7개에다가 3개를 더해서 대지급 등록부가 된다 이렇게 압축하게 되면 등록상 같이 외울 수 있으니까 꼭 세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7번 문제입니다. 7번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7번의 경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의 경우 건축물과 그 다음에 구조물 등의 위치라는 것은 등록하는 장부가 도면, 지적도, 임야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은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3번은 정답이 되고 1번의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토지의 소재와 토지 이동 사유, 4번의 고유번호, 7번의 대장의 장번호, 도면번호 다 등록사항이니까 3번의 경우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라는 것은 등록할 장부가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표시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토지 표시 복구자료의 경우는 법에 정해놓은 것이 7개가 정해집니다. 복구자료의 경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자료는 7개가 정해져 있는데 먼저 지적공부의 등본이 복구할 때 자료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측량 결과를 통해서 복구할 때 활용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통해서 복구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등기소유 증명 서류도 가능하고 다섯 번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서류로서 토지표시 증명 서류의 경우도 복구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보도 당연히 복구자료 활용이 되고 마지막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정판결서, 정본과 서본의 경우 복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토지표시 복구자료의 경우 총 7개가 존재하므로 이 중에 없는 것 찾으시면 답이 됩니다. 1번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의 경우는 복구자료에 해당되어 있지 않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의 측량 결과도 해당이 되고요. 3번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본 해당이 되고 5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도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서 복구자료 어떤 게 있는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여기도 공부를 해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 등록 또는 등록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경우 자,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린 말인데 자, 등록 전환이 있는 경우에 허용 오차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는데 면적을 측정한 결과 오차가 발생한 경우에 오차 이내와 초과를 나눕니다.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면적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면적은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측량을 통해서 면적 다시 결정하니까 측량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는 임야대장상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잘 비교해서 세분하시되 지금은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는 거지 임야대장 면적이 아니니까 5번 지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 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바다가 된 경우는 신청할 경우에 말소할 때 신청 의무 기한이 90일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60일이 아니라 90일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전부 다 토지 이동 신청할 때 60일로 정해져 있지만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번 질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11번 문제입니다. 11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토지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의 답이 될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한 개인에게 그 지적공부의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등기부하고 지적공부랑 토지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했더니 일치하지 않더라. 이때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 보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으로서 등기부상, 지적공부상 서로 내용이 다른 경우에 명백히 소유권 잘못된 사항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권 정리도 가능하니까 등기부가 있을 때는 신청과 직권 둘 다 허용을 하므로 5번이 틀린 말이 되고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맞는 말로서 소유권 정리 파트의 경우도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소유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등기된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 중심으로 기록하되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고 등기 필증이 있고 등기상 증명서하고 등기 전산정보자료 보고 정리하게 되어 있으며 신규 등록하는 경우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해서 이 정리하는 과정하고 맞추는 과정 꼭 세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입니다. 1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됐느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의 경우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집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산정을 위해선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토지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을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지 축척변경위원회가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누가 조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격은 누가 조사하더라? 지적소관청이 조사하는 것이고 어디로 제출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축척변경 같은 경우도 시험에 매회 출제하다 보니까 축척변경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문제 나올 때 맞춰낼 수가 있게 됩니다. 15번은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서 틀린 말이 되고요. 13번입니다. 13번의 경우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13번 등기법의 경우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3번의 경우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경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 효력에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한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순위번호가 아니라 대지권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대지권 등기란 것은 순위 따지는 기준이 접수번호 보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 나갈 때 어떻게 기억하셔라? 대접 기억하시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대를 따고 접수번호 접을 따서 대접인 거지 순위번호가 아니니까 이거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면 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접수번호하고 순위번호가 있는데 대지권 등기란 것은 접수번호니까 대접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이거 내용 파악할 수 있으므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대지권 등기란 것은 뭘 보고 따라가더라? 접수번호에서 5번이 잘못된 말로 정답이 되고요. 14번입니다. 14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가등기에 의해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검할수한다.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직검할수할 것이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는데 양립할 수 없으면 직검할수한다 해서 1번이 옳은 말이 될 것이고 2번은 뭐가 틀렸느냐?
2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야 발생한다. 물권변동 시점이란 것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등기 때 발생하므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의 경우는 뭐가 틀렸을까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례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틀렸네요. 해당 가등기를 가압류한 경우 해당 가등기를 가압류했다거나 또는 가등기를 가처분한 경우에 이건 직권말소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요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되고요. 네 번째 지문 틀린 이유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인감증명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친하다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경우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가등기 권리자가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가등기란 것은 말소할 때 소유권이냐 아니냐 똑같이 따져가는데 우리가 이제 인감 제출하는 경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는 게 기본이고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인감 제출하지 않습니다. 인감은 소유권하고 친하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 말소할 경우에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인감을 제출을 해야지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이 이를 촉탁을 한다. 자, 가등기란 것은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지 이건 촉탁의 등기가 아니어서 틀린 말이 됩니다. 가등기란 것은 원칙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가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유보한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있을 경우에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 촉탁의 등기가 아니어서 틀린 말이 되고 옳은 말은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14번은 정답이 1번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의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15번의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2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을 통해 소유권 확인된 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요거는 건물로 한정을 하니까 토지의 경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물만 한정하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 보존 등기 자격 인정해 주겠지만 토지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상속인 당연히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3번 질문처럼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다 신청할 수 있고 원칙은 대장상 이전받은 자 보존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보존 등기할 수 있으니까 2번은 건물로 한정을 해서 등기하는 거지 토지는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16번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가 실행이 된 때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한 후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렸는데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제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있고 미등기 받은 경우 둘로 세분을 합니다.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정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바로 등기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모르고 실행한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을 해버린 경우는 이제 수정자에게 이전 등기해 줄 경우에 실행한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인데 할 필요 없지만 했다 할지라도 요거는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등기하도록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실행된 경우 말소한다,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고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이니까 3번 틀린 말이 된 것이고요. 반면에 미등기를 받은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특정 유증 받은 경우 직접 등기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언 집행인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되니까 요 등기하는 과정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유중은 이쪽을 참 잘 물어보니까 잘 세분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유중은 등기법에 대한 등기하는 과정을 물어보니까 등기된 거 받은 경우와 미등기 받은 경우 어떤 경우 과정을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의 경우는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7번의 정답은 몇 번의 답이 될까요? 17번의 경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의 경우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지상권 사용수익 권리로서 일필지 일부에도 지상권 등기를 당연히 설정할 수가 있으므로 꼭 분필 등기해야지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필지 일부도 지상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제 3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사용수익하는 권리 같은 경우는 일필지 일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일필지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필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으니까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18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의 경우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칙은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세운 경우는 이때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니까 5번이 옳은 말이 됩니다. 1번은 뭐가 틀렸느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같은 경우는 전자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전자신청은 입만 가능해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전자신청 안 받아줍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틀린 지문은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일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학교 등기 못하는 것이고 사립대학교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학교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국립대학교이든 사립대학교 일체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틀렸고 세 번째의 경우 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틀렸습니다. 전자신청할 당시에는 대리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전자신청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를 한정하다 보니까 2명만이 대리가 될 수 있고 나머지 일체 대리될 수 없습니다. 일반 등기 신청 대리인의 경우는 누구나 다 가능하지만 전자신청할 때만큼은 대리인이 변호사와 법무사로 제한을 하니까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틀린 말이 되고 옳은 말은 5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의 경우는 등기신청 정보의 기록사항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등기 원인 및 그 연호를 기재한다 나와 있는데 자, 소유권 보존등기란 것은 등기 원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등기 원인하고 등기 원인 연호일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보존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연호일은 공란으로서 놔두게 되어 있지 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정보의 경우는 보존등기할 때 등기 원인 연호일 칸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 1번, 2번, 3번, 5번의 경우는 전부 다 옳은 말이 되니까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등기 신청할 경우에 20번의 경우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언제 만드느냐? 등기표 정보란 것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경우만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성하는 것이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다거나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경우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등기로서 변경 등기
또는 경전 등기할 경우에 작성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이거는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 경우이냐? 권리자 신청한 경우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 안 하면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4개가 존재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한 경우에 권리자 등기 신청한 게 아니니까 작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끝난 경우에 작성하지 않고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도 직권으로 한 등기인 거지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만들지 않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를 축탁한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권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자가 나 원치 않을 때 이때는 작성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서면 방문 신청한 경우는 등기부 정보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3개월 내 수신을 해야 돼.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나 이메일로 보내진 경우에 3개월 내 수신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경우 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되겠죠. 일단 권리자 신청한 게 작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1번의 경우 정답인데 합의자를 추가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권리자를 추가하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한 경우에 이때는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의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 작성하지 않고요. 권리자를 대위해서 채권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 대위 신청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조 등기한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도 작성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이니까 주의하시되 이제 지금 답이 된 건 1번이에요. 작성하지 않는 여기가 좀 헷갈리니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잘 잡으시고 주의할 점은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작성하더라. 그 공부할 때 어떤 경우 작성하느냐 해서 이제 보존 등기할 때 보, 설정 등기할 때 설, 이전 등기, 가등기에서 권리자 추가까지 해서 보설이가 권리자로 추가가 되면 작성하느라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고 세분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작성하는 경우이고 나머지 전부 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니까 구별해서 작성하는 경우와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세분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이에요. 21번의 경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의 경우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소유권을 가처분한 경우에 등기는 당연히 이거 주등기 사유인 거지 부기등기가 아닙니다.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 이외를 잡은 경우 부기등기 방식이니까 4번은 당연히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환매특약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이건 지상권 잡은 저당권 등기이건 이항에 승낙받은 저당권 변경 등기 전부 다 부기등기 방식이고 소유권 잡은 가처분 등기만 주등기로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22번의 경우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틀렸어요. 대지권 등기됐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얘기한다. 이게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대지권 등기된 후에는 분리처분을 금지하기 때문에 토지만 건물만에 대해 저당권 등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잡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건물만 또는 토지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4번 지문은 허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 잡을 당시에는 건물과 대지권은 같이 잡기 때문에 분리처분 금지에 의해서 건물만 저당권 등기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수용에 경우 직권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수용 시에 등기부상 모든 권리 원칙은 다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직권 말소 원칙인데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은 일단 수용되기 전에 존재하던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를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럼 지역권도 직권말소 못하되 유효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결로서 인정의 능력을 살아있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외울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시의 경우는 요 묶어서 소유권, 그래서 선순위 소유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권 살아있다 해서 외울 때는 수용의 수를 따고 소유권의 소를 따고 지역권 지를 따서 수, 소, 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수용은 수, 소, 지 기억하시고, 말뜻은 수용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소유권하고 지역권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해서 이 두 개를 빼고 재결은 나올 건 아니니까 다 직권말소한다 해서 수용은 수, 소, 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업권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 기업권은 직권말소 못하니까 살아있고요. 니은번에 수용 개시일 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개시일 후에 들어온 거는 직권말소 당합니다. 저는 살아있지만 후는 직권말소 당하니까 니은번 직권말소 등기이고, 디귿번의 경우 수용 개시일 후 건재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건재당권 설정 등기도, 건재당권은 전후를 불문하고 무조건 직권말소니까 디귿번 틀린 말이 될 것이고, 리을번의 경우 저당권 수용 개시일 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의 경우도 전세권도 불문하고 무조건 직권 말소가 됩니다. 소지만 살아있으니까 다 직권 말소입니다. 하지만 미음번의 경우는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지역권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살아있게 됩니다. 기억하고 미음번 정답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 소, 지에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지역권을 빼고 직권 말소가 되니까 꼭 주의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등기법에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억번의 경우는 가등기 명의는 승낙을 받은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승낙받은 가등기 말소할 때 단독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억번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옳은 말이 되겠죠. 니은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 신청도, 신탁등기도 원칙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니까 단독 옳은 말이고, 디귿번의 경우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도,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하듯이 법인이 합병을 통해 소멸되는 경우도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단독입니다. 옳은 말이고요. 리을번의 경우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증을 받은 경우는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전부 다 공동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리을번 틀린 말이 될 것이고, 미음번의 경우는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 유역지 지역권 등기,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지역권 등기 끝나게 되면 이거는 직권 등기다 보니까 단독 신청할 등기 아니어서 단독 신청할 등기는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가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등기법 문제까지 풀어 24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풀다가 마찬가지로 틀린 부분도 있고 맞힌 부분도 있습니다. 맞힌 부분은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 또 나와도 문제 맞출 수 있지만, 틀린 부분은 공부가 안 된 부분이니까 꼭 찾아서 다시 확인하시고 해설비랑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꼭 수정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실력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모의고사 볼 때 기회 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